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베테랑스어학원 김은주입니다. 입시 문의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서류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입시 Q&A에서는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서류평가의 주요 평가 항목을 다뤘습니다. 물론 학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주요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 4가지로 많이들 들어봤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평가 방법은 다수의 입학 사정관이 학생의 모든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 간 일정 등급 이상의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수 다단계 평가 절차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 서류평가의 모든 평가 요소 중 사실상 가장 객관적인 수치죠. 학교 생활의 기본은 학업이고 학업 성취도인 GPA가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 전체 교과 성적 수준을 통해서 해당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학생인지를 보는 건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대학들은 단순히 GPA 숫자로만 학생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학업 태도나 학업 의지, 탐구 능력과 같은 다양한 정성 요소가 함께 평가되고 있는데요. 단순 GPA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 성적 변화의 추이를 살피며 학기별, 학년별 성적이 고른지, 상승 하락은 어떤지, 과목별 성취도와 성적 편차 등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베스트는 전체 성적이 우수하면서 편차 없이 고르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건데요. 쉽지가 않겠죠. 전체 성적이 꾸준하면 좋겠지만 같은 평점이라면 단계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게 유리합니다. 이는 학생의 학업 열정과 의지, 노력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학업 탐구 능력은 수업으로 구성된 시간을 넘어 좀 더 고차원적인 학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로 4번째, 발전 가능성의 자기주도적 탐구 활동과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전공 적합성. 흔히들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 과목 이수나 관련 동아리, 체험활동 등을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입학 사정관들은 해당 활동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영역을 토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학 간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먼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인데요. 전공 적합성의 가장 기본적인 평가 항목으로 같은 성적이라면 지원 전공과 관련한 교과 성적이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학업 역량 평가와는 다르게 전체 성적이 고르고 비슷하지만 그중에 지원 관련 과목이 월등히 우수한 학생은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해 유난히 흥미를 가지고 충실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공 과목의 경우 IB 학교는 코어 과목의 구성과 심화 과정인 HL의 선택을 중요하게 보고요. 미국제 국제학교 또한 관련 과목 이수 여부와 이수 단위에 따른 성취도를 모두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특히 미국제 국제학교는 시니어의 교육 과정이 학교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야 하고요. 표준학력 평가 자료이자 대학 과목 선 이수제인 관련 AP 과목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지원 전공 관련 과목을 미이수 시에는 전체 성적과 상관없이 중대한 감점이 되거나 최상위권의 학교들은 아예 선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시니어가 되면 꼭 진로 상담 후 학교 카운셀러와 상의해서 과목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지원 전공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발전 가능성으로도 함께 평가됩니다. 지원 전공과 관련된 독서 이력이나 교과 수상, 교내대회 참여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회 전 가장 많이들 문의한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인데요. 이를 꼭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에서는 전공과 관련한 역량을 학교 생활을 통해 얼마만큼 성장시켰는지를 주로 평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생명과학 분야의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바이오와 캠 등 생명과학의 심화 교과를 이수하거나 생명과학 교과 수업 시간에 관심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한 활동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정규 수업 외 엑스트라 커리큘러 이수 내역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학 실험 동아리 및 과학 디베이트 클럽 등 교과와 비교과를 꼭 구분할 필요 없이 학교 생활 안에서 그 어떤 것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성. 인성의 경우는 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보다 타인과의 관계, 소통, 활동에 더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평가 요소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평가 요소로는 도덕성, 나눔과 배려, 협업 능력, 소통 능력, 성실성. 이 5가지 정의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들로 학교 생활에서 인성의 평가 요소들을 특별하게 발휘할 기회는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대입은 공정성 강화를 언급하며 자소서를 폐지하고 활동 기술 내역에 대한 제한 등 주관적이고 불확실한 평가 요소들을 점점 줄이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특기사항 등을 어필하기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의 평가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 인성평가로 합격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인성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내역들을 보자면 학급 회의나 축제, 졸업식 등 다양한 교내 행사라든지 공동학습 및 과제, 모듬 활동, 단체 활동 등의 참여도를 통해서 학생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에서 가장 많이 준비하는 활동으로는 흔히들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멘토링 활동 등을 말하는데요.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 2가지는 너무 보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 학습 서포트를 3, 4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매주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거나 암 환자의 치료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 기부 콘서트 등을 통해서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과 같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활동은 진정성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과는 다르게 정량적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영역입니다. 발전 가능성은 학생 개인의 정말 다양한 역량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해 아주 포괄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자기주도성은 앞서 학업 역량의 탐구 능력과도 겹치는 부분인데요. 수업 시간으로 구성된 목표를 넘어서 학생 스스로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더 깊이 탐구한 활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같은 수업을 받더라도 누군가는 주어진 것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또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지적 호기심과 실행력을 발휘해 본인의 관심 분야와 연결한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나치 수열의 균형적이고 이상적인 황금비를 통해 공간 구성 및 건축학 응용 자료를 찾아보거나 피보나치 알고리즘의 일정한 규칙을 시장 경제와 연계하여 통계학이나 경제학 등으로도 연결 지을 수 있으며 학생의 관심 분야에 따라 어디로든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활동이라도 지적 호기심을 드러내거나 의미를 두고 한 노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발전 가능성이니까요. 다음, 경험의 다양성은 학생의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독서, 예체능 활동, 엑스트라 커리큘러 등 비교과 활동에서 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MUN이나 NHS와 같은 대표적인 대외 활동을 들 수 있고 예체능 활동의 경우에는 특별한 재능으로 뛰어난 결과를 얻기보다
성실한 참여를 통해서 건강한 신체적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으로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넓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학급 대표나 학생의 임원 등 꼭 리더로서의 경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주도 활동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수행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요. 이걸 꼭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단체 활동에서도 다른 학생들이 맡기 꺼려하는 부분을 도맡아서 책임감 있게 수행했다면 긍정적인 영향력과 아주 높은 수준의 서번트 리더십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교내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창의적인 발상이나 다른 측면에서는 교내의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막연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교내의 사각지대나 빈 공간에 아이디어를 내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발상이나 동아리 활동 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거나 열악한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줄어진 대외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서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입시 서류 평가에 대한 주요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